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파트 4 소방시설의 구조 점검 실습 1장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소방시설의 종류 5가지,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 인원을 산정하고 숙박시설 외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 인원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소방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소경피 활용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도는 별 하나, 즉 소경피 활용 5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설비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와 같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가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보 설비는 소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단독으로 경보할 수 있는 감지기인데 단독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 경보 설비, 시각 경보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화재 알림 비상 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소방서에 화재를 바로 알려주는 설비가 되겠죠. 통합 감시 설비,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가 경보 설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난 구조 설비는 피난하는데 필요한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난 기구와 인명 구조 기구, 유도등, 비상 조명 등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피난 구조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 활동 설비는 소방관이 소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기를 제거하거나 급기할 수 있는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물을 보내주는 관이죠.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과 관련된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 용수 설비는 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상수도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고 소화 수조나 저수조는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소화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또는 그 밖의 소화 약재를 사용해서 소화하는 기계나 기구나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수동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직접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약재를 뿌리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소화기구, 간이 소화용구는 에어로졸식 투척은 던지는 겁니다. 그 밖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이러한 간이 소화용구를 소화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확산 소화기도 소화기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소화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캐비닛형, 가스 자동 소화장치, 분말 자동 소화장치,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용도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건물 내에 있는 물 소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스리 옥내 소화전 설비를 포함해서 전부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은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라는 것은 스프링클러 설비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와 미분무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론, 할로겐,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 분말 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물 소화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보 설비는 소리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나 기구 설비를 우리는 경보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비상 경보 설비는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설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설비입니다. 화재 알림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소방서에다가 화재 사실을 바로 알려주는 설비가 되겠죠. 통합 감시 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피난 구조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나 설비를 의미하는데, 피난 기구라고 하는 것은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간이 왕관기 등을 우리는 피난 기구라고 합니다. 인명 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가 인명 구조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유도등 같은 경우는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유도 표지가 유도등에 해당이 된다. 그 밖에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우리는 피난 구조 설비라고 합니다. 소화 용수 설비 보겠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와 소화 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 용수 설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 활동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여기에는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경보 설비이다. 소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보 설비가 맞겠죠. 방열보, 방화보, 인공소생기까지는 인명구조기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피난구 유도등은 유도등의 종류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X.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그렇죠. 소화 용수 설비라고 했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는 어때요?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수용 인원의 산정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하나.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침대가 있는 경우와 침대가 없는 경우 수용 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 직원 수에다가 침대 수를 더하는데 2인용 침대인 경우에는 2개로 산정을 하며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고려해서 종사자 수에다가 바닥 면적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게 됩니다. 숙박시설 외의 특정 소방 대상물 볼게요.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공통점은 누워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누게 됩니다. 즉, 한 명당 1.9제곱미터를 사용한다, 공간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의 경우는 3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한 명당 3제곱미터의 공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면적 1.9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강당, 문화,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한 명당 4.6제곱미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닥 면적을 산정을 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도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계단도 포함되지 않고, 화장실도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 면적의 합계를 구할 때 복도와 계단과 화장실을 제외해야 합니다. 계산을 했는데 소수점 이하가 나왔다라고 하면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7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올림을 해서 수용 인원이 4명이다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의 산정에서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복도와 화장실, 그리고 한 개 더 있었죠? 그렇죠. 계단이 있었습니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직원 수에다가 침대 숫자를 더하면 되겠죠. 침대 수. 확인 OX 문제.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대부분 앉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5. 강당, 문화,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3보다는 얼마? 그렇죠.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쓰기 때문에 4.6입니다. 4.6제곱미터로 나눈다. 기타의 경우는 얼마라고 했죠? 기타의 경우는
나누기 3제곱미터이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X. 문제 2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로서 종사자가 1인이다. 직원이 1명이 있고 2인용 침대가 있는 객실이 9개 있다라고 했을 때 수용 인원은 몇 명일까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수용 인원은 종사자 수에다가 1명이었죠. 여기다가 2인용 침대이기 때문에 2를 곱하고 객실이 9개이기 때문에 9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9명이 되겠죠. 수용 인원은 19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구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종사자가 1인이고 객실 바닥 면적이 4.5제곱미터인데 9개 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수용 인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사자 수는 1명이기 때문에 직원 1명에다가 바닥 면적을 전부 다 구해야 됩니다. 4.5제곱미터인 9개 실의 객실과 사무실의 바닥 면적이 3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전부 더해서 3제곱미터로 나눠주게 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5.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해서 16명이 되겠죠. 따라서 수용 인원은 16명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수화 설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